자, 그래서 이제 2번의 카드가 되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2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뭐 2인자니까 1인자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2인자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돕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서번트를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협력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균형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헌신적이다. 그러니까 헌신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좀 잘 해주려고 하는데, 그 헌신적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헌신적이잖아요. 자식들한테 나 이득보다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 같은 거를 할 때도 굉장히 어떻게 차분차분히 이제 그 남을 도와주면서 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용도 있다. 신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믿음을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근데 싫어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랑도 많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옷을 입는다 그러면 화려하게 입을까요? 아니면은 좀 수수하게 입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옷이나 이런 것들을 튀게 입질 않고 수수하면서 소박하게 입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인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분화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옛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희생정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런 걸 해주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맨날 헌신만 할 거냐,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막상 손자들 데리고 나오면 손자 어디서 그 용돈을 꺼내가지고 손자들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다 챙기는 게 있는 거죠. 다만 크게 남을 등치면서 안 챙기다 뿐이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이다, 무슨 친용이고 협력이다, 균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가 대두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2번이 갖고 있는 이제 이중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중성을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또 내 챙길 거 챙긴다 이런 이중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도만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하고 내 마음, 내가 먹고 싶어도 어떻게 안 먹고 준다,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거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변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인자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다 보니까 또 우유부단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제 속을 갖다 끓이거나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참다 보면 또 이제 이런 뭐 결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꽤 이제 반항적으로 비판적인 모습이나 또는 이제 결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은 협조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협조자 역할을 하다 보면 거기서 갖는
그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슴앓이하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또 우유부단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을 가는데 또 이제 약간 비판적인 모습도 갖는다 이런 얘기죠.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성의 숫자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해 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분석해보고 분석한다는 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내가 그 성격이 좀 안 좋게 되면 2번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인물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번 카드가 이렇게 쭉 많이 나오면 그 2번의 인물적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적 특성을 먼저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이제 그 상징적인 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번의 특성에 이제 그 컵의 감정적인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좋게 표현이 된다면 그 성격적인 부분이 비판적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정적이다 볼 때는 검투 카드가 이제 그런 특성이 확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성격 쪽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가끔씩 이제 검 카드로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런 비판적인 거 분리하는 거가 검투가 나왔을 때는 좀 비판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카드를 뽑았는데 2번 카드를 뽑았다. 이렇게 되면 2번 중에 검투를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2번 카드의 성격 중에서 검투적인 약간 비판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펜타클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융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정보적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컵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개 카드 기항이 2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네 종류로 또 이제 그 성격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펜타클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현실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이런 거고, 이 이제 컵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화합하려고 하고 상대방 맞춰주려고 하고 또 이런 거가 되면 헌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팡이 카드가 갖고 있는 열정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2번 카드라고 하더라도 지팡이 카드가 나오면 좀 더 그 사람이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검 카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약간 비판적인 성향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컵 카드는 감정적으로 화합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성격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경적인 부분은 지팡이 펜타클 카드하고 어떻게 된다, 검 카드가 배경적인 부분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지팡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나요? 지팡이 카드가 나오면 뭐야 이제, 그러니까 괜찮은데, 물론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성곽이 위에 올라와 있고 손에 모두 쥐고 있고 지구본, 지구를 짓고 있다 이렇게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 사업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지팡이 카드가 이렇게 뭔가 됐는데 그 중에 또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냐면 추가로 무엇인가 일을 하나 더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면서 또 하나 추가가 돼 있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것을 더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상황. 추가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있는 거 버리고 새로운 거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러면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항상 이 추가되는 부분도 그런 때 뭐가 뭐냐면 고민이 되잖아요. 무엇인가 사업을 더 추구할 때는 그만큼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해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컵카드가 사업적인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은 둘이 화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합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합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동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상황. 그러면서 꼭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화합이 되는 거죠. 내가 모자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모자른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지팡이 카드는 과잉이죠. 잉여 산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라면 이거는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준다 이렇게도 해석하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된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치유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치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그동안 아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픈 가운데에서 고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과거의 카드를 보면 과거에 괜찮았는데 더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라면 요거는 좋기는 좋잖아요. 현재 좋기는 하지만 과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아팠다 혼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보실 때 항상 요 카드만 보면 그냥 요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뭐 하나를 추가됐다. 그럼 여기도 뭐 선택해서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와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그 우리를 이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과거로 보면 이건 안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팡이 카드는 뭐야?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더 좋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같은 추가라고 해도 추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카드 해석할 때는 여기도 추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근데 이거 선택해서 뭐 하나 더 추가. 이거는 나름대로 없던 가운데서 새로운 게 생겼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업이라고도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상담하는 사람이 와보면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누구랑 이제 같이 누가 와서 뭐 돈 투자한다는데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의외로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 때문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그 과거에 어땠을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게 과거에 어땠을까를 해석해야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더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카드만 봐가지고 그냥 다 좋을 것 같아. 그렇진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보시고요. 이제 이런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검 카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눈이 안 보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를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상대방의 것을 잘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분리 현상이고 그 다음에 투쟁과 어떤 싸움의 어떤 그런 거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투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인 거에 의한 어떤 어려움 같은 거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 의미로 하면 기존에 있는 거 내가 손해본다. 지금 상황 속에서 분리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사업적으로 좀 손해보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이제 검카드잖아요. 검카드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해서 투쟁이 온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검카드가 나오면 약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일도 있다. 뭐 소송이라든가 뭐 재판 뭐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뭐 분리돼 있다라는 건 내가 있는 거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 본다라는 개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검투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먼저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마치 이제 고요한 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 대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어떻게 딱 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눈에 띄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지금 당면에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죠.